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 표현력 혹은 표현법을 강화하는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특강 때 다루는 10개의 주제가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친숙한 주제이거든요. 저희가 흔히 부르는 말로 생활 밀착형 주제들입니다. 그 주제에 관련된 표현법을 여러분이 특화시켜서 캐터고리별로 좀 알아놓으시면 정말 술술 영어가 잘 나옵니다. 저희가 많은 학생들과 숱한 어떤 실증적 경험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문장 단위의 수준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휴대전화 관련된 이야기, 오늘 바로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휴대전화는요, 말 그대로 이제 cellphone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cell이라고 하죠. 원래는 cellular phone이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mobile phone이라고도 하고 그냥 mobile이라는 것 자체가 휴대전화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억지로 줄임말을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cellphone, 그 다음에 mobile phone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이제 어떤 전화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어떤 표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것들도 많이 오늘 여기서 풀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이제 예전하고 요즘에 이게 많이 다른 게 무제한 어떤 데이터 요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길어야 5년, 10년이니까. 자, 그런 어떤 무제한에 해당하는 요금제 얘기. 자, 요금제 얘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고요. 일단은 그럼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를 나는 어디에 사용한다, 어떤 용도로 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자, 제가 첫 번째 문장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이유는, 자, 이 pretty much라는 말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영어에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원어민 영어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빈도로 나오고, 그 이유가 뭘까요? pretty much라는 건 거의 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거의 다. 자, I pretty much do everything on my cell phone. 저는 휴대전화로 거의 안 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자, cellphone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를 붙여 쓰기도 하고 띄어 쓰기도 하면 과도기인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쓰는 단어들은 이제 나중에 합쳐서 한 단어처럼 되는데, 얘도 언젠가는 한 단어로 아예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cellphone이라고요. 띄어써도 돼요. on my cell phone. 자, 왜 on인가 하면 항상 기기상으로 보기 때문에, 기계 아니가 아니죠. 자, 기기상이에요. 그래서 in my cell phone이라고 하는 말을 절대 쓸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악 파일이 되게 많아요. I have a lot of music files. in my phone이에요? on my phone이에요? 그렇죠. on my phone이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게 기기상에 저장돼 있다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요, 저는요 전화기 사용 안 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모든 걸 합니다. 이거하고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다. 이런 식으로 제법 거의 다 I pretty much do everything on my cell phone. 자, 이렇게 휴대전화로 안 하는 게 없을 정도인데, 자, use 동사를 써서요, 혹은 어떻게 어떤 기능으로 쓰는지를 좀 이제 그 설명을 좀 해보자면, 자, 나는 사용한다 휴대전화를, 그 다음에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자, 예를 몇 가지만 좀 들어볼 건데, 자, 앞서 우리가 설명을 했듯이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휴대전화도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디테일 자체가 검색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 검색창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do searches, 아까 설명을 저희가 간단하게 do searches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심 표현이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My cell phone. 자, I use my cell phone to 뭐뭐 하기 위해서 to do searches. 검색을 한 번 하지 않거든요. 영어에서는 반드시, 자, 저희가 앞에 기능어들을 연습할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법 요소 1번은 그쵸? 명사 S형을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do searches. I use my cell phone to do searches. 자, 예를 들어서 check the news. 너가 꼭 필요해요. 뉴스는 원래 너가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check news 하면 안 돼요. check the news. 그래서 news란 말을 이제 여러분이 요거와 꼭 같이 쓴다. 자, 책이란 거 확인하다는 얘기니까 휴대전화 같은 거 보면 실시간 검색 같은 거 뜨잖아요. 그 아래 인터넷 기사들이 막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check the news. 휴대전화를 이렇게 인기 기사 같은 거 검색해보고 클릭해보는 거 좋아한다. 그쵸? 예를 들어 책의 의미가 그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요. play mobile games. 자, 아시다시피 모바일 게임 같은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play mobile games. mobile 앞에 강사죠. mobile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mobile로 통일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chat with people 하나 보도록 하죠. 자, 휴대전화를 우리 채팅 용도로 쓴다는 것 자체가 전화통화로 채팅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 쓰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 chat이란 것 자체가 누구누구와 이야기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talk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세요. to talk with people 하면 우리나라 말에 말하다의 느낌이에요. 난 친구랑 말하려고 커피숍에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죠? chat이 맞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카카오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chat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음성 신호로서 이렇게 꼭 이야기하는 것만을 chat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to chat with people. I use my cell phone to chat with people or to take online classes. 자, EBS 수능 방송도 그렇고요. 저희 EBS 잉글리시 방송도 그렇고 EBS 전 방송이 다 이렇게 모바일 기관으로 또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to take online classes에서 온라인 수업 같은 걸 듣다, take, 듣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다. 휴대전화의 여러 가지 용도 같은 경우는 수없이도 많겠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걸 좀 골라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GPS 이건 뭡니까, 여러분? 줄임말 나올 때마다 저게 뭔가 하시잖아요. I use my cell phone as my GPS. 자, 여기서는 나는 휴대폰을 이용한다 to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자, 뭐뭐로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곧 이것이 곧 나의 이런 역할을 해준다. I use my cell phone as my GPS. 자, GPS 같은 경우는 Global Positioning System, 지구 위치 인식 시스템인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휴대전화에 이제 있는 뭐 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맵,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앱들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 다 뭐라고 하냐면요. GPS 기반, 즉 위치가 어디 있는지 파악해야만 쓸 수 있는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GPS navigation 이런 게 원래 온전한 용어였었는데 이제 길다 보니까 뭐만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GPS만 이제 살아남는 경향이 있어서 자, 이게요. 길 안내라든가 뭐 지도 찾는 거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 유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 use my cell phone as my GPS라고 하면 어디 갈 때 그렇죠? 휴대폰 어떻게 해요? 꽂아요. 거치대 걸어요. 그 다음 똑똑똑 눌러요. 실시간 교통정보 들어오죠. What are you doing? You're using your cell phone as your GPS. navigation 이런 말보다 이게 훨씬 낫겠죠. 자, 그 다음에 뭐뭐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건 거의 다 아닙니까? 알람. 요즘 자명종을 따로 맞추기보다 alarm, 아침에 휴대폰 여러 번 울리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I use my cell phone as my alarm. 그 다음에 일정표라는 말을 할 때 스케줄은 다 아시니까 scheduler. 그죠? 우리가 이제 다이어리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긴 하네. 우리는 요즘엔 또 플래너로 많이 바꾸는 추세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scheduler라는 것도 여러분이 뭐 일하시는 분들이 들고 다니는 수첩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를 scheduler라고 하죠. 거기 이제 스케줄이 다 적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So I use my cell phone as my scheduler 하면 이제 연동도 되고 그렇죠? PC하고 카톡하고 그런 기능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에요. My cell phone is my camera. 이건 뭡니까? 이거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동사 is를 썼는데 이걸 왜 지금 저랑 하고자 하는 거냐면 위에서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뭐뭐 한다. 뭐 휴대폰을 이용한다. 여기서도 휴대폰을 이용해서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뭐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특히 휴대폰의 어떤 용도 관련된 얘기를 해줄 때 저는 카메라로 쓰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휴대폰을 쓴다라고 괜찮겠지만 그냥 My cell phone is my camera. 이게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임팩트가 센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기는 곧 또 제 사진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용도 관련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문자 유형을 연습을 해봤는데 자꾸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짧은 예문에 어떤 단어들이지만 여러분이 단타성으로 연습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자, 휴대전화 기능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기능 같은 경우는 뭐 노랫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뭘 설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화면 캡처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만 좀 해봤는데 자, 기능은요. 일단 사람들의 번호를 여러분이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save 같은 것도 이제 저장이란 말도 되긴 되는데 store라는 건 저장해서 얻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저장 용량이 있는 거기다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let me store your number on my phone. 당신 번호를 제 전화기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store가 어떤 의미? 그렇죠. 저장하다의 의미. 저장 보관의 동사입니다. 그렇죠? 저장해놓고 지우진 않을 거니까 let me store your number on my phone 이라고 하면 자, 막상 뭐 서로 이제 연락처를 교환해야 되는데 몇 번이세요? 불러보세요. 치잖아요. 그죠? 그 다시 전화해서 내 전화번호 주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Let me store your number on my phone.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장을 하겠다. 상대방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ringtone하고 ringbacktone은 같이 좀 알아두시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컬러링이라고 하는 거하고 벨소리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벨소리인데 벨소리를 bell sound라고 하면 전혀 여기는 못 알아듣고 좋은 영어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that song is my ringtone. 저 노래. 나 저기 ringtone. 실제 노래가 나오는 그런 전화음 있지 않습니까? 나 그거 연동시켜놨는데 그러면 that song is my ringtone. ringtone이 전화가 왔을 때 나한테 들리는 울림소리. 그게 ringtone. 아시겠죠? ringbacktone은 뭐냐면 이게 컬러링이에요. 자, 우리나라 통신사 어딘가도 만들기 시작해서 통용된 단어인 것 같은데 자, ringback 그쵸? ringbacktone. 자, I like to ringbacktone. I liked your ringbacktone. What song is it? ringback이란 게 이게 앞에 단어의 강세를 조금 주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합성을 하는 것 자체가 앞에 강세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ringtone, ringbacktone. ringtone. 이게 좀 약간 N처럼 보이네요. 원래 띄어져 있는 겁니다. R입니다. 여러분. R이에요. R. 그죠? ring. 자, I like your ringbacktone. What song is it?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너 컬러링 좋다. 이거 노래 뭐냐? 이런 질문. 자, 그 다음에요. set the clock. set이라는 동사도 되게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화 기능 관련해서 락 설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설정에 해당한다는 용어에서 set이죠. 야, 너 이거 전화기 그냥 뭐 이렇게 놓고 다니고 뭐 누가 딴 사람 보고 그러려면 아예 락을 걸어버려. 이런 얘기죠. 그래서 you should set the lock for your phone. on your phone 해도 돼요. on your phone. 기기상으로 해도 되고. 자, 전화기를 위해서 아예 그 락 설정 자체를 다시 해라. 설정이란 말도 많이 나오겠죠. set the lock. 이렇게. 그죠? 패턴이 됐든 숫자가 됐든. 그 다음에요. 이미지 캡처 갈까요? 이미지 캡처 자체가 동사예요, 여러분. 캡처하면 여러분 대부분이 이렇게 그렇게 뭐 동사로 생각 안 하시는 경우인데 이런 I just captured the screen image. 그냥 스크린에 있는 이미지를 제가 캡처 떴을 뿐입니다. 그렇죠? on the screen. 자, 스크린상에 나타나는데 뭐 이렇게 캡처를 뭐 해가지고 보냈다라고 할 수 있었는가? 그렇죠? 캡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I just captured the image on the screen. 그 이미지의 화면에 뜬 걸 이렇게 캡처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지금 이 강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파트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그죠? capture the image. capture the image. 그죠? 뭔가 그 순간의 어떤 이미지를 포착해내는 거죠. I am not used to the new features of my phone. features란 말 때문에 또 하나 더 보고 싶습니다. 자, 기능 관련은 내용어들이에요. 내용어. feature는 뭐냐면 기능이란 것도 이제 function이란 말이 있는데 기능이란 것보다 이제 feature라고 하면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I'm not used to the new features of my phone. 자, 전화기가 새로 나왔는데 뭐 성능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feature는 특징 같은 걸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I am not used to the new features of my phone. 내 폰이 아직 손에 안 익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약간 버벅된다. features 단어도 알아두시고 not used to 익숙지 않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캐터고리는요. 아,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툭 쳐서 떨어뜨렸어요. 깨졌네요. 산지 얼마 안 된 그런 거라면 특히나. drop. 자, 파손과 수리 쪽은 뒤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뭔가 휴대폰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떨어뜨리다 영어로 뭐 합니까? 그렇죠. drop에다 이제 과거형 만들어주시면 되고 요거요. the screen crack. 이거를 저희 학생들하고 많이 해보니까 진짜 못하시더라고요. 창문이 깨졌다는 얘기를 뭐라고 할 거냐? 그랬더니 broke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the screen cracked. crack은 뭐예요? 금이 샥 간 걸 수도 있고 요즘에 보니까 완전 뭐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도 crack 하셔도 상관없겠죠. I dropped my phone and the screen cracked. 아이고, 저 전화기를 떨어뜨렸더니 액정이 깨졌네. 그죠? 실금이 갔거나 혹은 많이 했을 때도. 자, 그 두 개 문장. 그 다음 두 문장이 파손 수리 관련해서 여러분이 아주 꼭 기억해 볼 법한 문장인데 자, 어이구, 이거 슬프네요. 왜요? 죽었대요. My phone is dead. 왜 죽었을까요? 건전지 때문입니다. 무조건 건전지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내 전화기가 벅통이야. 아이고, 전화기가 약이 다 됐네. My phone is dead. 그쵸? 이럴 때 여러분이 이런 형용사를 또 써주는 것도 나쁠 게 없고요. 자, 파손 쪽이나 이제 수리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자,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자, my phone keeps freezing. 자, 여러분 이 단어가 조금 눈에 들어오면서 저게 왜 저기 들어갔을까 싶을 겁니다. My phone keeps freezing. 자, freezing이라는 건 원래 약간 얼었다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먹통이 돼가지고 껐다 키고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음땡 같은 거 생각하세요. keeps freezing. 그러면 아유 my phone keeps freezing.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버튼이 안 눌러지고 화면이 멈춰요. 껐다 켜야죠. 건전지 빼거나. 자, 그런 표현들도 지금 파손 쪽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파손되는 가장 기계의 어떤 상극은 뭡니까? 물이죠. 물. 그렇죠? spilt water. 아이고, 이건 큰일이네요. 물을 아예 쏟았다. 그 다음에 dropped my phone in water. 이건 물에 퐁당 빠뜨린 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붙여보면 I spilt water on my phone. 전화기 위에다 이렇게 모르고 이제 쏟은 거니까 일부러 쏟았진 않겠죠. 툭 쳐가지고 쏟았던가. 그래서 I spilt water on my phone. 그 다음에 I dropped my phone in water. 아이고, 뭐 어디 가다가 물에 빠뜨렸다. 그렇죠? 뭐 대야에 빠뜨렸다. 물에 빠뜨렸다. 어디 물인지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휴대전화 파손시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용액이란 거. 자, 그 다음에요. 나는요. 지금 전화기가 여러분이 고장난 상황이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고장났다. 여러분 대부분 it's broken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my phone is broken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대답 같은 걸 그 이어가는 문장이 뭡니까? 고장났다 뭐 이런 의미에서 I need to get my phone fixed. 아이고, 이 휴대전화가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렇죠? 가서 수리를 좀 받아야 되는데 수리라는 단어는 몇 가지로 갈 수 있는데 fixed 고치다죠. 고치다. 그렇죠? 고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 I need to get my phone fixed. 왜 이런 문장 구조를 쓰냐면 알다시피 자, get에다가 이렇게 뒤에다 주는 건 get my phone fixed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는 그런 이유죠. 자, 그래서
I need to get my phone fixed before next week. 그건 뭐예요? 예를 들어 다음 주 주말에 내가 꼭 어디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폰 고쳐야 되는데 그때 갔다 오면 너무 늦는데 이런 식으로 뒤에 붙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요. 그죠? 자, 하나만 더요. 자, 수리 쪽에서 여러분이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 자, 영어에서 이상하게 어딘가 업장을 방문할 때는 항상 이 in이 좀 쫓아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I had to take my phone in for repairs. 전치사 두 개가 어떻게 나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take my phone in. 그쪽으로 내가 들고 가겠다까지가 한 덩어리고 뒤에가 for repairs. 수리 맡기기 위해서가 여기에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I had to take my phone in for repairs. I had to take my phone in for repairs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수리 신청을 하고 수리하러 맡기러 간다. 맡기러 간다는 의미가 이렇게 여러분 살아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파손 수리 관련된 얘기가 됐는데 요금 관련된 얘기 드디어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 여러분 요금 하나만 먼저 기억하면 돼요. 요금제가 뭡니까? Payment plan. Payment plan.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만 봐도 벌써 느낌이 좀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how much do you pay for your phone bill? 자, pay. How much do you pay? 자, 이것도 자동사 같은 걸 쓸 수 있겠죠? 뭘 위해서? For your cell phone bill. 까지 넣을까요? bill 하면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청구서 같은 거죠. 자, 한 달에 휴대전화 청구서 같은 거 얼마나 냅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여러분이 하신 거고요. How much do you pay for your phone bill?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phone bill, electricity bill, bill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서비스 업계인 것 같아요. 서비스 업계에서 특히나 이렇게 뭐 전화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phone bill, 그렇죠? I pay my phone bill through automatic transfer. 자, 이거 뭡니까? 자동이체 같은 거예요. automatic 다 아실 것 같고, automatic transfer 앞에다 주시면 이건 이제 뭔가 이동하다, 갈아타다 의미니까. 자, 저는요, 전화 비용 자체를 매달 핸드폰 요금 이런 것들을 through automatic transfer 결제 방식 같은 거 할 때 automatic transfer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아주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휴대전화 요금 관련된 얘기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더 해보자. What kind of payment plan are you on? 이게 웬일입니까? on이 왜 나와요 그때? 자, 이건데 이 어떤 요금제도 하나의 플랫폼을 보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그거 상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실 수 있다면 What kind of payment plan are you on? 어떤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죠? 자, unlimited, 무제한 한번 더 봅시다. 무제한, 저는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습니다. 요금제가 뭐라고요? payment plan. I have an unlimited, 기왕 쓸 때 강세 정확히 해주세요. unlimited payment plan. 그쵸?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음성통화 같은 거 아무리 많이 해도 무료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I get an unlimited, 똑같아요. unlimited amount of call time. 그냥 타임은 아니죠. 시간을 무기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전화, 음성통화 시간을 최대한 많이 줘서 무제한이다, 무제한.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데이터 허용치라는 게 있어요. 허용 어떤 선이겠죠? 뭐 2기가, 5기가, 10기가, 15기가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데이터 allowance 하면 허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할당된 데이터 통신료 이것을 데이터 allowance라는데 use up이 뭡니까? up이 들어가면 동사에다 완성의 의미가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I used up all my data allowance라면 나 오늘 3기가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번 달에 3기가 넘게 썼다. 그런 식의 표현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오늘 휴대전화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복습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번 특강을 통해서 인터넷 관련된 첫 단추를 아주 제대로 잘 끼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